자, 인지적 왜곡, 인지적 오류. 자, 아론백이 이것을 제시했고요. 이, 극, 과, 임, 개, 선, 파입니다. 자, 번호는 자, 7가지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고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극대화와 극소화입니다. 극대화와 극소화는 의미 확대, 의미 축소, 과장과 축소입니다. 동의어를 써드리고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입니다. 자, 과일반화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임의적 추론입니다. 개인화입니다. 선택적 추상화, 선택적 축약이라고도 하고 정신적 여과입니다. 파국화입니다. 파국화는 재앙화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글자를 외우시면 인지적 오류의 유형을 큰 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임계선파입니다. 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1번, 생활사건의 의미를 이것 아니면 저것 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범주로 나누어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사례의 아이콘이 붙었는데 사례 문제가 잘 나오니 사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거다.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자, 흑백을 써보겠습니다. 이것을 흑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이분법적 사고는 이것 아니면 이것입니다. 즉, 양극단적인 사고인데 여기 있는 가운데 범주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는 융통성이 없다,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과어기, 극대화와 극소화를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떤 사건의 의미나 중요성 또는 크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실제보다 지나치게 확대한다든지 축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극대화와 극소화는 극대화를 먼저 하면 자, 실제적인 것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부풀려서 생각하는 사람은 극대화. 실제적인 것은 이만큼인데 생각하는 것은 이만큼만 생각하는 것은 극소화가 됩니다. 사건의 의미나 크기 또는 중요성을 왜곡하는 것이죠. 자, 이제 사례 보겠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이나 약점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걱정하면서 장점이나 강점은 별것 아니라는 것으로 과소평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바로 의미 확대, 의미 축소에 해당되는 극대화와 극소화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단점은 크게 생각하고 자신의 장점은 과소평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극대화와 극소화다. 과잉일반화 들어갑니다. 과잉일반화는 한두 가지 사건에 근거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로 묶어주시고요.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무관한 상황에도 그 결론을 적용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과잉일반화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가지 사건이라고 써야 됩니다. 한 가지 사건의 근거를 두어서 모두 다 그럴 것이다. 모두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과잉일반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무관한 것에도 적용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례 보겠습니다. 한두 번 시험에, 여기 가로 묶어주세요. 한두 번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나는 어떤 시험을 치든지 나의 노력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실패할 것이 뻔하다라고 일반화하여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한 번 떨어진 사람이 다른 모든 시험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잉일반화입니다. 자, 이제 임의적 추론 들어갑니다. 임의적 추론은 7번에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충분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느껴지는 감정의 근거에서 감정의 동그라미, 결론을 내리는 오류입니다. 자, 이거는 글로 써야 됩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막연한 감정에 의해 추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의적 추론이라 합니다. 사례 보시면 이해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을 보니 자신의 감정이죠. 사실임에 틀림없다. 근거는 없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어 일이 잘못된 게 틀림없어.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누가? 자신이. 자, 일이 잘못된 게 틀림없어. 잘못됐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임의적 추론이 될 것이다. 자,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보겠습니다.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끊어요. 자신과 관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좀 더 타당한 설명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적으로 행동한다고 믿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화는 자신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자신 또는 어떤 사람 때문에 사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화입니다. 왜 저 동료들은 나 때문에 싸우는 걸까? 실제적으로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개인화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사는 게 팍팍합니다. 우리 아버지만 살아 계셨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아버지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개인화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건의 원인을 어떤 개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적 추상화입니다. 정신적 요과를 보면 되는데 개인화의 사례를 보고 가겠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동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나에 대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동료들이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화다. 자, 이제 정신적 요과, 선택적 추상화를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을 뽑아 상황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